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본 채널에서 강의하고 있는 영어, 수학, 과학, 물리학은 모든 강의가 단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현 단계에서 어떤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전 단계를 강의 제목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소멸연산자에 의한 이계 비재차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미분 방정식 우리가 고개 미분 방정식 풀이법에서 했지요. 고개 미분 방정식 풀이법에 대한 해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은 먼저 이것을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인수분해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인수분해 하면은 a 플러스 bi 또 a 마이너스 bi 그렇게 되어지죠. 자, 이것을 인수분해 하면 d 마이너스 3 해놓고 플러스 5i 그렇게 되어지고 또 d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마이너스 5i 이코르 제로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y는 C1 익스포넨셜 이게 제로가 되어지려면은 3 마이너스 5i 그리고 x 플러스 또 C2 익스포넨셜 이게 제로가 되어지려면은 3 플러스 5i x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일반해가 되어지지요. 물론 보기 쉬운 폼으로 이것을 바꿔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익스포넨셜 3x를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C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ix 플러스 C2 익스포넨셜 플러스 5ix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A 코사인 5x 플러스 B 사인 5x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고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익스포넨셜 3x 가로 열고 a 코사인 5x 플러스 b 사인 5x 가로 닫고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여러분들이 a와 b는 당연히 적분상수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미방을 간단히 한번 풀어봤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곳에가 무엇이 따라 붙어져 있습니까? 세제곱이 붙은 상태에서 y는 제로 이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역시 이것을 인수분해 하면은 방금 했다시피 d-3 플러스 5i d-3 마이너스 5i 해놓고 여기 세제곱이 여기에 따라 붙고 여기에 따라 붙고 하지요. 이런 때 이것의 해와 이것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연습을 하느냐? 오늘 진도를 나가려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해를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제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항식은 2차 다항식이 되어지죠. 그래서 2차 다항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냐면 C0 플러스 C1x 플러스 C2x의 제곱 이렇게 해놓고 익스포넨셜 3 마이너스 5i의 x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한 해는 역시 유사하게 C0 프라임 플러스 C1 프라임 x 플러스 C2 프라임 x의 제곱 이렇게 해놓고 익스포넨셜 3 플러스 5i의 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익스포넨셜 3x가 다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3x를 빼놓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익스포넨셜 3x 해놓고 여전히 얘를 여기에다가 적어주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ix 플러스 여전히 얘를 여기에다 적어주고 익스포넨셜 5ix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시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지죠. 익스포넨셜 3x 얘는 그대로 붙어져 있고 여기 지금 차수가 2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자 p2x 해놓고 그 다음에 코사인 5x 그 다음 플러스 또 익스포넨셜 3x 끄집어내 놓고 또 여기는 p2지만 여기는 또 q2의 x 사인 5x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p2x와 q2x는 전부 다 2차 다항식이에요. 2차 다항식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하려고 실례를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 있죠. d-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해놓고 n 플러스 1 전체 제곱을 해놓고 y는 제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그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pnx 즉 n차 다항식 곱하기 익스포넨셜 알파 x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qnx 해놓고 익스포넨셜 알파 x 사인 베타 x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앞부분을 약간 복습을 했어요. 그 미분 방정식을 공부를 할 때 제일로 중요한 공식이 제가 볼 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차 미분 방정식, 그 중에서도 이계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 그것의 해를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공식이 저 판단이요. 이것인 것 같아요. d-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n 플러스 1을 y 이코르 제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중군이 있을 때의 해도 취급을 하고 또 익스포넨셜 함수 해도 취급하고 또 이것과 이것으로부터 삼각함수 해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의 해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외우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편해요. 그러면은 이제 실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y2 플러스 3y 플러스 2y는 4 익스포넨셜 5x 코사인 6x 이러한 이게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풀 적에는 먼저 제차 방정식부터 풀어야 되죠. 자, 좌변을 미분 기호로 고치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 이코르 제로 이렇게 두는 것이 제차 방정식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d 플러스 1, d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의 해는 각각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제차 방정식의 yh는 c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플러스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그렇게 되어지죠. 이 제차 방정식 미방의 해를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학생들은 앞부분 다 돌아가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차 방정식의 해는 구했는데 이제는 비제차를 구해야 되겠지요. 비제차의 해를 구하긴 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한다? 소멸연산자법으로. 그렇다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적으면은 d제곱 플러스 3d 플러스 2y 해놓고 우변이 뭐예요? 4 익스포넨셜 5x 그 다음에 코사인 6x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변을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을 제차형으로 바꿔주고 싶어. 자, 익스포넨셜 5x 코사인 6x가 있네. 이것에 대한 어나이레이터가 뭐예요? 즉 이것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소멸연산자가 뭐예요? 앞 시간들에서 다 했죠. 잘 모르시는 학생들은 다시 또 여기 또 클릭해서 보세요. 이것에 대한 소멸연산자는 무엇이냐면은 d-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d-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여기에다가 이것을 취해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취해줘야죠. d-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취해주고 나면은 우변은 무엇이 된다고?
0이 된다 그 말이에요. 0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변을 제로로 적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이 이제 0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개 선형 재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것에 대한 풀이법은 여전히 아까 여기 클릭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일반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일반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반해를 구하려면 먼저 근을 구해가지고 중근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판단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것으로부터 근은 뭐예요? 아까 이런 형태는 했죠. 5 플러스 마이너스 6i 이것이 근이고 이것의 근은 또 뭐예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들을 보면은 하나는 5 플러스 6i 또 하나는 5 마이너스 6i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이 네 개의 근이 전부 다 중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쉽게 됐네요. 이것으로부터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일단 재차 방정식 해부터 적으면은 일반의 y는 c1 exponential 마이너스 x 플러스 c2 exponential 마이너스 2x 또 이것에 의한 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플러스 c3 해놓고 exponential 5x 코사인 6x 플러스 c4 exponential 5x 사인 6x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은 이 공식을 그대로 적어 놓았어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n에 해당된 것이 뭐예요? 제로잖아요. 즉 n 대신에 0 대입하면 이거 전체가 1차가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전체가 지금 1차이기 때문에 n이 제로인 경우란 말이에요. n이 제로이기 때문에 p0x, q0x는 뭐예요? 각자 상수죠. 그 상수를 제가 C3, C4로 놨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제차의 YH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특수의 YP 부분이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의 YP 부분에 들어져 있는 적분상수 C3와 C4는 이 특수해를 원래 식에 대입해 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각각 같도록 함으로써 이 미주 상수들을 구해낸다 했죠. 어떻게 여기서 C3와 C4를 결정하는가, 즉 특수해에서 적분상수 C3와 C4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그것에 대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을 보이기 전에 여러분들 C1과 C2는 재차해에 들어져 있는 그러한 적분상수잖아요. 그러한 적분상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부터 구해내냐면은 초기조건이나 경계조건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재차해에 들어져 있는 C1과 C2예요. 그런데 특수의 YP에 들어져 있는 상수인 C3나 C4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래의 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해 봄으로써 좌우를 같게 놔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특수해로부터의 어떠한 적분상수와 재차해에서의 적분상수,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특수해가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특수해를 여기에다가 다시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미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고 또 한 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YP의 2', YP의 프라임, YP 이것들을 원래의 첫 번째 식에다가 다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C3, C4를 결정하는 방법은 앞 시간들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거나 또는 아신 분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y2 플러스 4y는 3x의 제곱 exponential 4x sin 5x 이걸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풀어본다? 소멸연산제법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그러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한다? 재차방정식 해부터 구한다. 그러면 재차방정식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분 연산자로 바꾸면은
d제곱 플러스 4의 y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코르 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제차 방정식 해지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풀면은 이것은 d제곱 플러스 4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금방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형태의 공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식을 보면은 알파가 제로인 경우고 베타가 2인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제로, 베타는 2, 또 n 이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제로잖아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즉 이 공식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 보면은 n이 제로에 해당이 되어지고 알파도 제로이고 베타는 뭐? 2.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P0x, Q0x는 상수죠. 상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는 상수 C1 해놓고 알파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1, 코사인 2x 플러스 역시 Q0는 상수이기 때문에 C2 해놓고 사인 2x, 물론 이것은 1. 그래가지고 이 식에 대한 제차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또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분 연산자로 고치면 이렇게 되어지고, 우변을 여기에다 그대로 적어 놓았어요. 그러면 우변 이 식에다가 어떠한 소멸 연산자를 작용을 하면 이게 제로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공식 알고 있으셔야 되죠.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달리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식으로부터 n차 당식 곱하기 익스포넨셜 알파 x 코사인 베타 x, 이것에 대한 소멸연산자가 뭐예요? d-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n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이것에 대한 소멸연산자가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또 이것에 대한 소멸연산자는 뭐가 되어집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소멸연산자를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자, 이런 형태에 대한 소멸연산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러한 형태에 대한 소멸연산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미 앞 시간들에서 다 했지요. 잘 모르시는 학생들은 여전히 여기 클릭해 보세요. 자, 이것에 대한 소멸연산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단은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 플러스 1 돼야 되겠네. 그 다음 여기가 익스포넨셜 4x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d-4가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 여기가 사인이나 코사인 되어지면은 이쪽이 제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것이 제곱,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우변에다가 이러한 미분 연산자를 적용시켜줘서 얘가 제로가 되어졌다면은 이 식이 성립하려면은 좌변에다가도 똑같은 미분 연산자를 적용해야 되죠. 자, d-4 전체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해놓고 이쪽에 3 그렇게 되어지죠. 얘가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제 우변은 0 되어져 버렸죠. 우변은 0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변 지워버리고 이코로 제로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제차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죠. 가장 먼저 이것의 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d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4 플러스 마이너스 5i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이것에 대한 해는 여기에다가 적어 놓았죠. 이것에 대한 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숫자들 중에서 중복된 근이 없죠. 그래서 근을 쉽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 근을 쉽게 적어줘 주면은 이 식으로부터 일반의 y는 먼저 제차해부터 적어줄게요. 플러스 2i 마이너스 2i 같은 경우는 해가 이렇게 되어진다겠죠. 그래서 c1 코사인 2x 플러스 c2 사인 2x 제차에 대한 부분 적어줬고, 그 다음에 특수해에 의한 해를 적어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일단은 얘가 세제곱이 있죠. 세제곱이 있고 얘가 4 플러스 마이너스 5i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2차 당식이 적어줘야 되죠.
플러스 C0 플러스 C1x 플러스 C2x의 제곱 해놓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4x 적어놓고 그 다음 코사인 5x 그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요 이제 뒤에 거 적어줘야 되죠. 뒤에 것도 여전히 2차 방식을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C0 프라임 플러스 C1 프라임의 x 플러스 C2 프라임의 x의 제곱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 익스포넨셜 4x 사인의 5x 방금 적어준 것이 특수해에 의한 것이죠. 고로 이것은 제차의 YH 부분이고 이것은 특수의 YP 부분이죠. 그래서 특수의 YP에서 C0, C1, C2 또 C0 프라임, C1 프라임, C2 프라임 이것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식 YP를 원래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도록 해줘야 되지죠.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저하고 같이 지금까지 미분 방정식을 쭉 공부해온 학생들이라면 이걸 맡겨도 되겠지요. 아까와 똑같이 이 식이 YP이기 때문에 YP 그리고 또 뭐야 YP 프라임 또 YP의 2 프라임 구해가지고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게 해주면 되지요. 지금까지 소멸자를 사용하여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풀 적에는 우변이 간단한 것들이었죠. 다항식이거나 지수함수거나 생각함수거나 또는 이러한 것들이 곱해져 있는 형태 그러한 것에 대해서만 풀었는데 이번에는 우변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연결이 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예로 여기 한번 보십시오. y2 플러스 4y 플러스 3y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플러스 sin 2x, 코사인 2x, sin 3x 이것들이 서로 더해져 있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멸자로 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중초부 원리를 써서 해도 되거든요. 그 중초부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이렇게 우변이 여러 단항식들의 플러스로 되어져 있다. 여기서 똑바로 들으셔야 될 것은 단항식들이야. 즉 sin 2x, 코사인 2x, sin 3x 이러한 것들이 다 더하기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야. 물론 여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그 방법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만 알고 있으면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 함수들이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진 경우에 그때의 소멸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 지금 현재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fx라는 이 함수에 어떠한 소멸자를 작용시키니까 얘가 제로가 되어졌다고 가정을 하냐면은 라지 f의 d라는 소멸자를 fx에 적용을 시키니까 얘가 제로가 되어졌다고 가정합시다. 마찬가지로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라지 g에 d라는 연산자를 적용을 시켰더니 얘가 제로가 되어졌다고 합시다. 역시 hx라는 이 함수에다가는 라지 h에 d라는 것을 작용을 시키니까 이게 제로가 되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fx 플러스 gx 플러스 hx 세 개의 함수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이러한 경우에 이 더해진 세 함수 소멸자는 무엇이 되겠는가? 즉, 이 세 함수 있죠? 여기에다가 무엇을 작용을 시켜야만 이 작용자가 얘에게 작용하면은 그 결과가 제로가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무엇일 것 같아요? 각각의 함수를 제로로 만드는 그 연산자들이 곱해져 있는 형태가 각각의 함수가 더해져 있는 그 함수들에 대한 소멸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fx, gx, hx에 대하여 각각의 소멸자는 라지 fd, 또 라지 gd, 또 라지 ht잖아요. 이 각각의 연산자들, 즉 소멸 연산자들이 서로가 곱해진 형태. 그래서 이 세 개의 함수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그 연산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f의 d, 또 g의 d, 또 h의 d, 이것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이것들을 여기에다 작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이 세 연산자들은 서로 결합법칙, 교환법칙들이 성립을 해요. 여러분들 왜 그게 성립을 하겠는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그 연산자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기에 그것이 성립을 하냐면은 다항식 형태로 연산자가 표현이 돼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 다항식 형태로 표현이 된단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라지, f, g, h 이들 연산자들은 전부 다 다항식 형태로만 표현된 그러한 연산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성립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증명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들이 여기에다가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장 먼저 얘가 fx에 작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gd, hd, 이것도 물론 100번 좋은 얘기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얘에게 작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FGH지만은 이렇게 바꿔서도 상관없어. 자, G, H, F 이렇게 바꿔서도 상관없다 그 말이야. 여기에다가 F의 X를 작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제로가 되어지죠. 왜 제로가 되어져? 여러분 보십시오. 이 라지 F는 스몰 fx에 대하여 이것이 소멸자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작용이 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로에다가 h를 작용시켜도 제로, 또 제로에다가 g를 작용을 시켜도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제로가 된 것이 확실하죠. 그 다음에 얘를 또 g에다가 작용시켜 봅시다. 이때는 이 연산자를 어떤 순서로 놓게 되어지냐면은 g, 또 f, h 이렇게 연산자를 작용을 시키면은 얘에다가 또 g를 그렇게 작용을 시키죠. 얘를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작용을 시키면은 제로이기 때문에 다른 것 적용시켜봤자 당연히 제로. 마찬가지로 얘도 제로. 그렇게 되어져서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함수들이 플러스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형태로 된 그 함수들의 소멸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각각의 함수를 소멸시키는 소멸자들을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것이 함수에 적용이 되어질 적에는 그 순서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가장 먼저 얘를 얘한테 적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를 얘한테 적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얘한테 적용을 시켜주고 그러면 됩니다. 물론 이 FGH를 GHF 이렇게 적어놨다고 했을 적에도 가장 먼저 F를 얘한테 적용시키고 그 결과에다가 H를 적용시키고 그 결과에다가 G를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분방정식을 풀려고 했을 때 우변이 이렇게 덧셈 형태로 참 멋지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러한 미분방정식의 우변을 각자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소멸자를 적어봅시다. 이것에 대한 소멸자는 뭐가 되어집니까? D의 세제곱이 되어지죠. 그 다음 이것에 대한 소멸자는 무엇이 됩니까?
t제곱 플러스 2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이것에 대한 소멸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전히 t제곱 플러스 2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이것에 대한 소멸자는 t제곱 플러스 3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우변 전체에 대한 소멸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t세제곱 해놓고 또 그 다음에가 t제곱 플러스 2제곱 해놓고 그 다음에 것도 똑같죠. 똑같은 것은 하나만 적어주세요. 똑같은 것은 하나만 적어주세요. 왜 하나만 적어줘? 하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하나만 적어주세요. 둘 다 적어주면 필요 없는 것들이 더 나타나가지고 더 문제만 깔끔하지 않고 복잡하게 할 따름이에요. 왜냐? 하나만 있어도 얘한테 적용되고 얘한테도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d제곱 플러스 3제곱이죠. d제곱 플러스 3제곱. 이 세 항이 곱해진 것이 이 식 전체에 대한 우변 소멸자가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좌변 같은 경우 우리가 미분 기호 d로 나타내면 좌변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t제곱 플러스 4d 플러스 3 해놓고 y 이렇게 되어지죠. 좌변은. 그러면은 우변에 대한 소멸자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적용시켜줘야 등식의 변함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제차 방정식은 어떠한 형태가 되어지냐면은 이런 형태가 되어지죠. 즉 이것에다가 이것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t제곱 플러스 4d 플러스 3y 이것이 이것이고 그 앞에다가 얘를 곱해주었죠. 얘를 곱해주면 d세제곱 t제곱 플러스 2제곱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3제곱 이것 이코르 우변은 소멸자 적용을 시켜줘 버리면 제로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같은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해가 있긴 있지. 이게 뭐예요? 제로로서 몇 중근이야? 3중근이죠. 그 다음 얘는 중근 없고 얘도 중근 없고 얘 같은 경우는 중근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근들이 있죠. 즉 다항식을 제로로 만드는 그 근 같은 경우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죠. 그러면 이것의 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어지죠. 이것의 근은. 그 다음에 이것의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의 근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근을 갖는 미분 방정식의 제차해를 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얘가 제로이면서 3중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에 의한 해는 C0 플러스 C1x 플러스 C2x의 제곱 이것만 남죠. 원래는 이것에다가 익스포넨셜 얘가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x 해줘야 되는데 제로x는 1이기 때문에 굳이 해줄 필요 없죠. 얘가 3중근이기 때문에 여기는 p2x 즉 2차 다항식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것에 의한 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i이기 때문에 c3 코사인 2x 플러스 또 c4 사인의 2x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이것에 의한 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C5 코사인 3x 플러스 C6 사인의 3x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들에 대한 그 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적어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공식이 이 공식이야. 또 물론 이거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한 것은 플러스 C7 exponential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것은 C8 exponential 마이너스 3x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래 수식 있죠. 이 수식의 일반해가 이렇게 적어진다 그 말이야. 일반해가 너무 크죠.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경계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해 y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차해와 특수해를 가려내 가지고 특수해를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개수 맞춤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제차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제차해 같은 경우는 이것에 의한 해이기 때문에 제차해는 이것이 제차해야 고로 앞에 있는 이것들 있죠. C6까지 이것들에 의한 것이 전부 다 특수해 YP가 되죠. 특수해 YP를 원래의 수식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C0부터 C6까지 다 개수 비교해서 그것들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C7과 C8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결정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초기 조건이나 경계 조건으로 결정을 한다 그 말이야. 거듭 강조하지만은 특수해에 의한 미지상수는 특수해를 원래 미분방정식 수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좌우 개수 맞춤해서 알아맞히는 것이고 제차해에 의한 이 개수들이 있죠. 즉 일반해에서 제차해에 해당되는 이 개수들은 초기 조건이나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구한다 그 말이야. 그러한 초기 조건이나 경계 조건을 사용을 해서 구하는 것은 앞에 문제들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들을 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